이거 보여요? 네. 네. 보이죠? 네. 뭐 오늘은 그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좀 모니터를 보는 걸 해야 될 것 같아요. 모니터를 볼 줄 알아야지, 모니터에 나와 있는 여러 수치들을 좀 볼 줄 알아야지 그 뭐 위닝을 하든 아니면 나가서 환자를 보든 뭐 여러 가지를 제대로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블러드 바이탈이라는 건 결국에는 뭐 약으로도 조절이 되고, 뭐 결국에는 심장의 기능에 따라서 이 바이탈이 다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심장이 뛰게 되면 뭐 그 안에, 심장 안에 있는 블러드 볼륨이라던가, 그다음에 뭐 어떤 혈관적인 문제로 혈관에 의해서 뭐 혈압이 유지가 되고, 그 혈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바이탈이 형성이 되는데, 그런 거 어떤 관련들이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통 저희가 보는 이 마우스 움직이는 거 보여요? 이거 마우스는 안 보이나?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보는 것들이잖아요. 이렇게 EKG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뭐 하트레이트가 있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 ABP의 수치가 나오죠. 이거는 이제 저희 병원은 이렇게 피모랄을 같이 항상 잡아요. 거의 루틴인데, 근데 이게 있는 거하고, 이 피모랄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이 환자 파악하는데 되게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맨날 같이 잡아주는 게 저희가 환자 파악하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됩니다. 실제 피모랄이. 왜냐면 요 수치는 이게 보통 라디알 아테리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 라디알 아테리가 혈관 자체가 피모랄보다는 작기 때문에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 뭐 체온이 좀 많이 떨어져 있다던가 이래서 할 때는 좀 댐핑이 많이 돼요. 댐핑. 그리고 뭐 이렇게 이 아테리에 이렇게 카테터가 들어가잖아요. 이 카테터가 짧게 들어가서 이게 댐핑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잘 꺾인다거나. 근데 피모랄 같은 경우는 이게 피모랄 잡을 때 그걸 보면 알겠지만 길게 들어가요. 카테터 자체가. 그래서 안정적이죠. 혈관 안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 피모랄 아테리 자체가, 혈관 자체가 크기 때문에 어떤 댐핑이라던가 이런 거에 좀 더 안전합니다. 좀 정확한 값을 볼 수가 있고, 만약 이게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이거로 확인을 하면 되니까, 이 피모랄도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그 모니터를 보면서 환자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얘만 있을 때는 정확하게 댐핑 된다거나 이럴 때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이게 댐핑 되는 건지, 계속 볼륨을 주고 있는, 예를 들어 위닝 하는 단계라던가 보는데 혈압이 이렇게 낮지가 않은데 얘는 낮을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댐핑 돼서 뭐 카테터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다들 A라인, 보통 다들 알지만 A라인은 프레셔가 프레셔백을 높여놔야 돼요. 다들 아시죠? 그게 낮으면 혈압이 잘 안 걸려요. 다 알죠? 그거는 다들 알 거예요. 보통 보면 그런 것도 확인을 해야 되고, 백이 충분히 압력이 걸려 있는지. 그게 안 되면 이게 댐핑 되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얘는 웨이브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웨이브가 안 나오고 이렇게 뭉툭하게 이런 식으로 나와요. 계속 이런 식으로. 어떤 피크 이런 게 생기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나오고, 심장이 뛰는 거고에 웨이브가 너무 안 좋다 이런 거는 A라인 자체를 확인을 해봐야 된다. 뭐 백 자체가 압력이 안 걸려 있다던가. 그래서 이게 만약에 페리페랄이 잘 안 풀려서 측정이 안 되는 거라면, 펌프 과정에서는 에올틱 루트에다가,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루트 프레셔를 재는 게, 재서 확인을 하는 게 좋습니다. 루트 프레셔는 혈관 자체가 에올타에서 재는 거기 때문에 얘하고 비교를 해서 얼만큼 차이가 있는지. 근데 체혈순환 과정에서는 이 라디알 아테리가 댐핑되는 경우가 되게 빈번하게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요거만 믿지 말고, 피모랄이 있으면 피모랄도 같이 비교를 하고, 만약에 피모랄을 안 하는 병원이다 그러면 얘가 좀 문제가 있는 거를 알아야 되잖아요, 먼저. 그러려면 이제 설명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문제가 있는지
그런 거를 좀 보고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수치들이 많아요. 지금 여기 뭐 아까도 있지만 여기 EKG가 있고 하트레이트가 있고, 여기 라디알 아테리, 얘는 피모랄, 얘는 그 지금 PAP거든요. 풀마테리 프레셔거든요. 얘를 다른 말로 수완간지 카테터를 넣잖아요. 그 풀마의 웨지 프레셔라고 얘기하는데, 그 뒤에 설명을 할 텐데, 요거 세 개를 다 얘도 봐야 되고, 이 그래프에 이 어떻게 생긴 것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A라인 웨이브도 보면 이렇게 왔다가 한번 여기서 이렇게 너치가 생기는 거 알죠? 여기에 이게 뭐냐면 그 에올틱 밸브가 닫히면서 그 생기는 그 파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지, 그러면서 이 너치 때문에 IABP 할 때 요거를 보면서 맞춰주기도 해요. 요즘은 자동으로 맞춰지는데 예전에 수동으로 할 때는 다 이렇게 맞춰줬어요. 볼륨을 뭐 딜레이 시키고 뭐 얼리어로 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파형도 잘 알아야 되고요. 이 파형에 따라서 볼륨이 있는지 없는지도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 있을까? 이 CBP 같은 경우도 중요하죠. CBP의 정상 범위가 있죠. 여기서 근데 다 지금 이렇게 얘기한 이런 모든 것들이, 이거를 알려면 이 정상 범위를 알아야 돼요. 이 정상 범위를 알고, 그 다음에 이 모니터를 봐야 되잖아요. 이 정상 범위를 모르면 이거를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상 범위는 일단 무조건 정상적인 수치의 값 있죠. 이거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인트라 OP에서 이제 수술실에 들어와서 그때 이제 모니터링 하는 값이 있죠. 모니터링 하는 그거에 대한 수치, 그 다음에 이제 수술 후에, 수술이 끝난 후에 이제 이게 수치의 변화, 이 세 개를 동시에 비교를 해야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정상적인 범위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수술실에 들어와서의 그 수치도 뭐 차트에 적어 놓던지 그걸 적어 놓고 보고, 그 다음에 수술 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야지, 만약에 수술실에 들어와서와 이제 정상 범위는 정상이니까 수술실에 들어와서 이 범위가 지금 이런데, 예를 들어, 근데 수술 후에 이 수치가 더 나빠졌다 그러면 그건 나빠진 거잖아요. 근데 수술 정상 범위가 있고, 그 다음에 정상 범위에 각각 얘보다는 좋아졌어요. 예를 들어 수치가. 그러면 그게 그 수치가 나빠진 거는 나쁜 거지만 정상에 비해 그래도 이 수술 중에 이제 그 모니터링보다는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이거를 맨날 얘기하는 거지만, 이 어떤 하나의 수치만을 가지고 판단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뭐 계속 설명을 드리겠지만, 하나의 수치만을 가지고 보면 오류가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반적인 그런 추세라고 하거든요. 그 어떻게 환자가 흘러가는지 그 추세를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얘 다 마찬가지예요. 수술하면서 지속적으로 경과도 당연히 관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 이 왼쪽 같은 경우는 지금은 심장이 이제 뛰고 있는 상태고, 여기 같은 경우는 체해순환 과정에서의 이제 모니터죠. 체해순환 과정에서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모니터가 다 스탠드 스틸이에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보면 이제 거기 여기서 봐야 되거든요. 여기서도 요 두 개 하고, 그 다음에 얘하고 얘인데, 얘는 두 개 거의 다 펌프를 돌리면 0에 가까워야 되죠. 마이너스까지도 나와야 되고, 왜냐면 네가티브 프레셔를 걸거나 이럴 때는. 그 다음에 이거는 결국에는 퍼퓨전 프레셔, 펌프에서 그 공급을 해주는 관류량에 따라서 얘가 형성이 되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혈관의 이제 직경을 조절해서 우리가 혈압이 낮아지면 왜 낮아졌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고, 요 차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딱 보면 잘 몰라요. 이게 뭔지, 이게 환자의 모니터를 찍어 놓은 건데, 보시면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EKG의 변화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아트리얼 블러드 프레셔의 변화, 그 다음에 여기 진폭 있죠. 진폭.
이 높이나 이 좌우로 이 진폭의 넓이의 변화, 그 다음에 NIBP도 없을 때 심장이 뛰고 있을 때 NIBP도 측정을 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어떤 좀 이상하다 생각이 들면. 그 다음에 SaO2도 당연히 우리가 뭐 ABJ를 보던 여기 이렇게 나오죠. 근데 얘는 펄스가 있어야지 나오잖아요. 펄스가 없으면 이 수치가 잘 안 나와요. 근데 항상 이게 정확하게 펄스가 나오는지도 봐야 되고, SaO2가 무엇보다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카디아가 뒤에서 다 설명할 거예요. 한번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넘어갈 겁니다. 카디아 아웃풋도 지금 어느 정도 범위에 있는지. 이 카디아 아웃풋은 얘 때는 안 나오죠. 얘 때는 카디아 아웃풋이 나와요. 이 수환관측 카테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계산이 돼서 비질리언스라고 다 병원에 쓰고 있죠. 거기에 보면 다 이제 나오는데, 그다음에 이 SBR의 변화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범위 내에 있는지, 이게 높으면은 왜 높은지. 그다음에 PAP 같은 경우는 요 지금 노란색 그래프가 이 PAP를 나타내고 있는데, 풀마 아테리 프레셔죠. 이게 주글라 베인에서 들어와서 쭉 들어와서 SBC에 들어와서, 그 다음에 이제 RA로 들어가죠. 카테터가. 그 다음에 그 트라이커스 밸브를 거쳐서 그다음 어디로 가냐면 이제 풀마 아테리로 가고, 풀마 아테리에서 이제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풀마 아테리로 가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웨징을 시키면 이게 그 웨지 프레셔예요. 풀마의 웨지 프레셔. 이게 발룬을 해서 얘를 딱 이 풀마 아테리를 막아버리면 뭘 측정하려고 그러는 거냐면, 이쪽에 보면 이제 렁이 있잖아요. 이 렁을 지나서 뭐가 있어요? 풀마의 베인이 가죠. 풀마의 베인이 와서 LA로 오죠. LA에서 이제 마이트랄 밸브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LB잖아요. 이 LA 프레셔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풀마의 이 웨징을 시키면. 근데 얘 발론을 풀면 PA 프레셔가 보이는 거고. 그러니까 이건 다 알 거예요. 하도 병원에서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이게 모니터를 확인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제 환자가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잖아요. 뭐 에올픽 리거지테이션을 가지고 있다던가, 아니면 마이트랄 리거지테이션을 가지고 있다던가, 트라이커스피드 밸브, 이런 어떤 가지 스테노시스도 마찬가지고, 이 질병에 따라 환자가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좀 중요해요. 이게 지금 이 질병으로 인해서 이 환자가 이 모니터에서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 그래서 유심히 10회기가 들어가서 이거 유심히 그 모니터링 할 때 잘 봐야 돼요. 환자가 들어가서 지금 A라인 넣는데, A라인 넣으면 환자가 이제 마취가 제대로 안 되면 사람이 어떨 때는 고혈압이 심한 사람들은 200까지도 올라가고, 금방 약을 주고 이러면서 좀 떨어지긴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추이들을 좀 봐야 됩니다, 환자를. 그래야지 이 환자가 아까 그랬었지, 어땠었지, 이거를 그래야지 알 수 있어요. 안 그러고 그냥 늦게 들어가가지고 환자 모니터링도 하는 것도 못 보고, 컴퓨터가 이렇게 느리지? 모니터링 하는 것도 안 보고 펌프만 셋업 해놓고 밖에 나가 있다가 들어와가지고 전화 받고 들어온다든가, 예를 들어 지금 펌프 돌아간다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체외선환사들은 이러는 경우는 좀 있는데, 내가 아는데, 들어와서 환자가 어떻게 인덕션이 되는지도 좀 보고, 그렇게 해서 환자가 지금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 좀 보고, 그거를 판단을 하고 있어야지. 그런 거 전혀 그 인덕션 할 때 되게 중요해요. 환자 상태를 판단하는 게. 근데 그런 걸 하나도 안 하고 세던만 해놓고 홀라당 나갔다가 안 들어오고, 그리고 전화 받고 들어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보면.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마취 됐을 때, 이때도 모니터를 좀 확인을 하고, 이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 과정에서. 그 다음에 심장 수술 후에 이제 변화도 중요한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환자가 심장병이라는 자체가 이 결과적으로 무슨 문제를 일으키냐면, 이 환자의 이 토탈 바디 플루이드의 변화를 줘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데마를 준다던가, 이데마의 종류가 많다고 그랬죠. 국소적인 게 있고, 그 다음에 전신적인 이데마가 있고, 또 하나 또 있잖아요. 풀마 이데마도 있잖아요. 풀마 이데마 같은 경우도 생기죠. 갑자기 생기죠. 어떨 때는 마이트랄 밸브의 리거지테이션이 갑자기 심해졌다거나, 특히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 그 환자 심장이 잘 뛰는데 예를 들어 뭐 응급으로 코다가 럽쳐졌다던가 그래서 MR이 갑자기 생기잖아요. 그러면 잘못하면 죽어요 정말. 그래서 그것도 완전 응급수술에 들어가는데 숨을 잘 못 쉬고, 왜냐면 MR 때문에 이제 풀물 하이퍼텐션이 너무 심해지고 풀물에 이데마가 생기고 막 이러면서 그런 것도 이런 어떤 볼륨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수술 후에 이 볼륨의 상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이 볼륨의 상태는 심장 수술 후에 볼륨의 상태를 바꿀 수 있는 거는 이거는 수술이 아니죠. 이건 심폐기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서전이 어떻게 수술을 하는데 볼륨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심폐기에서 지금 이런 모니터 상태에서 그 환자를 판단을 하고, 그 판단한 상태에서 볼륨을 어떻게 할 것인가 판단을 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그걸 제거를 해줄 것인가, 아니면 환자가 이게 잘못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볼륨 상태를 판단을 잘 못하면 환자 볼륨을 더 줘야 되는 환자도 있거든요. 실제 그런 환자들은 되게 안 좋은 환자들이에요. 왜냐면 그 체외순환하기가 되게 좀 힘든 환자들인데 볼륨을 너무 많이 뺐거나 입원해가지고 뭐 보통 이런 AR 있는 사람들, MR 있는 사람들, 이런 판막에 문제가 있는 환자들이 대부분의 치료 방법이 뭐냐면 이 로딩을 줄여주는 거예요, 심장에. 결국에는 프리로드를 줄여주는 거거든요. 뒤에 설명할 텐데 프리로드에 대해서. 이거 프리로드 줄이는 방법이 뭐 있어요? 심장에 뭐 주사바늘 넣어가지고 심장에 있는 볼륨을 뺄 것도 아니고, 결국엔 소변으로 빼야 되거든요. 그 퓨로세마이드 같은 거, 뭐 라식스 같은 거 이런 거 주면서 뺀단 말이에요. 그럼 계속 볼륨을 빼기 때문에 그런 증상들이 있죠. 뭐 환자가 뭐 오래 입원해 있는 과정에서 물이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환자가 일단 탈수 증상이 좀 있고, 막 빼짝 말라 있고, 판막 질환은 있는데 막 되게 말라 있고, 그 다음에 뭐 말라 있으니 물도 잘 못 먹고, 물을 빼고 있으니까 물 먹는 것도 좀 제한이 있고 이러니까 뭐 헤모글로빈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수치들이 좀 그 전에 거보다는 상승이 돼 있을 거고, 이런 거를 좀 캐치를 해야 된다, 랩을 보면서. 그 환자도 직접,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들어와서 환자를 좀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지만, 이런 모니터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환자에 대한 상태를 미리 좀 알고, 근데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실제 그 체외순환 과정에서 이거를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특히 이제 밖에 나가 ICU에서도 마찬가지예요. ICU에서도 결국에 ICU에서 다들 지영쌤이나 누구야 저기 다 볼 테지만, 이거 가지고, 이 모니터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 가지고 결국에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수치 보면서 지금 볼륨이 없다, 지금 볼륨이 많다, 이걸 여기서 판단하는 거지, 뭐 따로 뭘 물론 IO도 있죠. IO도 뭐 체외순환 과정에서 IO는 체외순환 차트에 다 적어 놓으니까 IO가 어떻게 됐는지도 이제 ICU에 가서는 그런 것도 봐야 되고. 근데 여기 다 모니터에 나타나요. 그거를 모르고 있더라도 나와서 이 모니터를 보고 있으면, 이제 환자 다 정리되고 모니터를 다 라인이 연결된 다음에 쳐다보고 있으면 볼륨이 없고 있네 없네, 그 다음에 지금 유린의 양이 얼만큼 나오느냐에 따라서 볼륨 어떻게 따라가야 되겠네, 더 줘야 되겠네, 이게 판단이 쓰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니터 보면 이렇게 있는 게 있고, 지금 뭐 풀마테리가 프레셔가 이 정도 되고, 얘 좀 높죠? 얘도 좀 높고, CBP가. 이게 지금 어떤 병이 있는 환자거든요. 이 환자 같은 경우도 봐봐요. 이 환자는 어때요? 아까보다는. 이게 좀 거의 정상이죠, 이 환자는. 뭐 EKG 리듬도 그렇고, EKG도 그렇고, 뭐 하트레이트도 그렇고, 혈압도 그렇고, PAP도 마찬가지로 정상으로 유지하고 있고, CBP도 정상 범위 있고, 뭐 다른 이게 큰 문제가 없어요, 지금 환자가. 그죠? 이 환자는 어떨 것 같아요, 이 환자? 모니터 보고 금방 알아야 돼요. 이 모니터를 쳐다보면. 이 환자는 지금 이상하죠, 좀. 지금 CBP가 마이너스잖아요. 그 다음에 PAP도 안 나오고. 근데 심장은 뛰고 있어요. 이 펌프를 돌리고 있는 과정인데, 이 마우스 보이죠? 네.
마이너스이고 PAP도 거의 떨어져 있고 지금 보면 혈압은 나오고 있는데 펌프는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걸 보면 뭘 판단을 해야 되냐면, 그 전에 사진을 보여줬으면 더 저기 알았을 텐데, 완전 AR이 심한 환자예요. AR. 그 에올틱 리거지테이션이 심해서 지금 우리가 그 드레인이 일단 아까 저 예전에 얘기했지만 드레인이 잘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었잖아요. 결국에 이 드레인이 그 심폐기 하면서 뭐 그런 계산이 잘 안 되고 이런 거를 잘 모를 때는 뭘 보면 되냐면, 일단 얘가 거의 0에 가까워야 되고요. 드레인이 잘 되는 건, 결국에는 드레인이 잘 된다는 거는 RA에서 볼륨이 잘 빠져나가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충분히 RA 다음에 여기 트라이커스트 밸브를 지나서 이제 어디로 가요? RB로 가잖아요. RB에서 풀마트리 가서 이제 각쪽 가고 각 렁 간 다음에 렁에서 다시 어디로 가요? LA로 오죠. LA로 와서 이제 마이트랄 밸브를 지나서 이게 LB로 온단 말이에요. 이 LB에서 이제 에올타로 이렇게 나갈 거고, 결국에 얘가 돌아서 LB로 볼륨이 들어온다는 소리예요. 얘들이 웨이브가 나온다는 거는. 그래서 얘들이 웨이브가 그 0에 가깝고 얘도 마찬가지 0에 가깝다는 거는, 이 RA에서 볼륨을 충분히 100%로 드레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얘는 아까처럼 얘처럼 스탠드 스틸이 나와야 돼요. 펌프가 잘 돌아가면, 그 카디오플레이자 주기 전에 얘처럼 나와야 되는데, 지금 얘처럼 나온다는 거는 어떤 게 있냐면, 지금 드레인은 잘 되죠. 여기는 RA로 볼 수 있죠. 여긴 거의 0에 가까우니까. 근데 지금 보면 웨이브가 나오잖아요. 그럼 얘만 쳐다보고 있으면 뭘 해야 되냐면, 지금 에올틱 밸브가 인서피션시가 있어서 이 LB로 볼륨이 자꾸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볼륨이 들어오니까 이 짜낼 볼륨이 있죠. 이걸 짜내다 보니까 얘가 웨이브가 나오는 거고. 그 모니터만 봐도 그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AR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판막이, 어떻게 그래야 되냐, 판막이 있는데 인서피션시가 있으니까 LB로 이렇게 들어와요. 볼륨이 이렇게 에올타고, 여기 캐놀라로 이렇게 퍼프션을 해주죠. 그럼 얘가 닫혀야 되는데, 얘가 볼륨을 주고 이 RA에서 볼륨이 나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얘가 거꾸로 들어오니까 이 볼륨을 짜내는 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일링 법칙 같은 경우, 스타일링 법칙을 보면 심장은 들어오는 볼륨만큼 다 짜내려고 그래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이 웨이브가 나오고, 또 문제가 뭐예요? 이게 볼륨이 자꾸 들어오죠. 다이아스톨릭이 낮아요. 자꾸. 왜냐면 얘가 이만큼 수축이 쫙 된 다음에 이게 확 다시 늘어나잖아요. 근데 얘가 늘어나서 완전히 비웠다가 다시 늘어나는 그 공간에 있어야 되는데, 이 늘어나는 순간 얘가 확 돌아버리니까 그 챔버가 볼륨이 또 차는 거예요. 거꾸로 내려와서. 그래서 근데 챔버가 차니까 스타일링 법칙에 의해서 시스톨은 올라가고 다이아스톨은 내려가게 돼 있어요.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맥압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거 보면 낮잖아요. 지금 얘는 나오긴 나오는데 얘 펌프 돌기 전에는 더 높았어요.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얘가 낮으면 낮을수록, 저번에 그 단원병원에서 환자가 AR이 심했던 환자인데 다이아스톨릭 20까지 떨어지는 환자가 있었거든요. 시스톨릭은 높아요. 왜냐면 20이라는 게 이만큼 들어왔다가 심장이, 그 다음에 이만큼 다시 나가잖아요. 근데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그 폭의 차이가, 그 넓이의 차이가 있는데, 근데 이렇게 거꾸로 들어와 버리니까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아스톨릭의 그 범위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밖에 안 나오고, 그러니까 AR이 심하면 심할수록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그 이론적인 거를 좀 알아야지, 이 모니터를 보면 이게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금방 보면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런 연습도 많이 필요하고, 이것만 보면은 그거를 좀 딱 알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펌프 돌리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무슨 뭐 시험 보는 건 없지만,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 펌프는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에 대해서 뭐 해석을 해봐라, 예를 들어. 그러면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런 병 증상을 모르고 있더라도. 아니면 드레인은 잘 되는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런 증상이 일어나는 게 콜레테럴 플로우가 많으면 또 이런 증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AR은 없는데 AR은 없어요. 얘는 뭐 잘 돼 있어요. 잘 안 들어와요, 거꾸로. 근데 뭐가 문제가 있냐면 지금 이렇게 여기 웨이브가 나온다는 거는 심장 안에 볼륨이 있다는 소리잖아요. 이 LV에 이게 LV로 볼륨이 자꾸 들어오고 있다는 소리예요. 콜레터럴 플로우 때문에 드레인은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이게 그때도 얘기를 해줬었는데, 이걸 판단하는 방법이 이게 콜레테럴이냐 아니면 AR이냐. 근데 AR 같은 경우는 뭐 초음파를 보든 검사 결과 다 나오니까 대충 이제 AR이 있다고, 환자 AR이 있으니까 이런 증상이 있겠다는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나오면 드레인 잘 되는데 자꾸 웨이브가 나온다. 이거는 그럼 콜레터럴 플로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펌프를 돌리는 과정에서 이거 확인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용이가 뭐냐? 콜레테럴인지 이게 AR 때문에 그러는 건지 이거 얘기해줬는데 저번에 플로우를 주려고. 그렇지. 방법이. 펌프 플로우를 확 낮춰봐요. 이게 드레인이 안 되면 펌프 플로우를 낮추면 드레인이 확 되면서 이게 RA에서 다 빠져나오기 때문에 LV에서 볼륨이 못 짜내거든요. 들어가는 볼륨이 없으니까. 근데 콜레테럴 플로우가 많으면 그거랑 상관없이 LV로 계속 볼륨이 들어가요. 그래서 볼륨 자꾸 웨이브가 나오고 볼륨이 나와요. 그래서 펌프 플로우를 확 줄여보면 이게 콜레테럴 플로우인지 아니면 이게 그 AR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콜레테럴 플로우는 뭐 여러 가지 원인으로 생기죠. 콜레테럴 플로우가 생기는 원인은 뭐 많습니다. 그것도 다 살려고 그게 생기는 거예요. 혈관이 막 자라난다거나 어떤 원인에 의해서 뭐 산소가 부족하다거나. 그 코로너리 아테리도 콜레테럴 플로우 생기죠. 만약에 어디가 막히면 뭐 LAD에서 RCA로 연결된다던가 혈관이 이런 식으로 그게 다 콜레테럴 플로우인데 그 축부혈관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이게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옛날에 이렇게 붙여놓는데 ABJ를 이렇게 줄 맞춰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하나만 보고 얘 하나만 보고 그러면 안 돼요. 여기 보면 이렇게 전체적인 추세를 보고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이제 유지가 되고 있다. 그 다음에 뭐 페라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도 전체적인 추세를 봐야지 ABJ 체외순환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밖에 나가서의 그런 것도. 만약에 환자가 랩이 되게 안 좋은데 그 전보다는 좋아졌으면 그건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지금 좋아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현재 랩이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전부 다 나빠졌어요. 예를 들어. 그럼 그건 나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추세를 보고 그 환자를 판단을 해줘야지 어느 하나에 딱 이것만 보고 이거니까 괜찮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체외순환도 마찬가지고 심폐기도 마찬가지고 ICU에서 환자 볼 때도 전체적인 추세를 봐야 돼요. 추세를 봐야지 어떻게든 딱 하나의 그냥 포인트만 가지고 보면 안 됩니다. 이거는 뭐 맨날 얘기해서 다들 세종도 이렇게 하고 있죠. 다 붙여서 내가 보는 건 세종 봤는데.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뭔지 알죠? 결국에는 그 환자가 어떤 병이 있으면 결국에는 그 경이 체액량으로 이게 변화가 되기 때문에 이거 맨날 설명하는 ECF 이거는 ICF에 이거 막 하나 있죠. 이걸 뭐 세포막이라고 그러는데 이 막은 선택적 투과성 막입니다. 이거 아무거나 막 투과하지 않아요. 투과를 여기를 가장 자유롭게 움직이는 거는 뭘까요? 물입니다. 물. 그럼 여기도 얘는 혈관벽이죠. 혈관벽. 네, 혈관벽도 선택적 투과성 막이에요. 혈관 안에 뭐 있을까요? 혈관 안에 가장 선투압을 일으키는 게 뭐 가장 소듐이 가장 크죠. 소듐이 세포 외에 가장 많은 거니까. 그다음 세포 내는 포타슘. 소듐과 포타슘은 양쪽이 똑같이 있어요. 세포 내외에 균일하게 동일하게. 얼마로? 140ml 이큐발런트. 오늘 컴퓨터가 왜 되게 느리네. 이상하다. 어쨌든 여기도 140ml 이큐발런트. 리터당. 단위 이거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리터당. 있죠? 여기 다 이렇게 다 있죠? 그럼 여기에만 있는 게 있죠? 삼투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혈관을 못 빠져나가요. 걔는. 자,
못 빠져나가요. 이 알부민. 이거를 교질 삼투압이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요거를 잘 봐야 돼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거를 정확하게 내 머릿속에 그 체액량 구성이 돼 있지 않으면 그 볼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그 심폐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혈관 안에만 뭘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 간질액도 우리가 건들 수가 없어요. 그 뭐 환자 주사를 놓든 이 간질액량을 우리가 조절할 수 없어요.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세포 내액은 더 당연한 거고. 결국 혈관 안에만 우리가 혈관 안에 캐놀레이션을 하고 캐놀레이션을 해서 드레인 시키고 다시 넣어주고 이런 순환 과정을 거치면서 이 순환 과정에서 그 혈액의 조성을 우리가 바꿔주죠. 뭐 헤모글로빈을 올려준다든가 아니면 알부민 수치가 떨어지면 알부민을 줘야죠. 여기다 주는 거죠. 여기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알부민이 적으면 물이 일로 빠져나가잖아요. 간질액 쪽으로. 그게 부종이잖아요. 그 다음에 소듐이 떨어져도 마찬가지고. 이 부종으로 작용하는 볼륨을 이제 일로 혈관으로 땡겨 올려면 삼투압도 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교질 삼투압도 올려야 되고, 이런 과정을 순환을 계속 오랜 시간 지속을 하면서 이 환자 상태를 좋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체해순환 과정에서.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심장 수술을 진행을 하면 심장 이제 문제가 있었던 그 질환을 치료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환자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좋아져요. 근데 저번에도 설명했지만 이렇게 펌프에서 한 번씩 한 번 착 치고 올라가는 구간을 만들어줘야 돼요. 이 구간이 결국에는 체액량이거든요. 체액량이 엄청 늘어나 있는 환자를 이 볼륨을 체액량을 정상까지 맞춰주지 않으면 수술을 하고 나서도 이 체액량 때문에 환자가 회복이 잘 안 돼요. 왜냐면 볼륨이 몸에 다 이대마로 작용하고 있어서 장기들이 다 부전이 오니까. 더군다나 심폐기는 거기다 또 프라이밍이라는 게 있죠. 그것도 그 엄밀히 따지면 또 부종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이 체액 이거에 대한 이 정확한 그 인식이 좀 있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지금 보면 이 세레브랄 옥시메트리잖아요. 이거에 대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상 수치들을 좀 알고 있어야지 그 정상 수치를 알고 있어야 이게 어떤 상황인지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우리 뭐 PAP 같은 경우도 이 시스톨릭과 다이아스톨릭의 범위가 있죠. 이런 정상 범위를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지 지금 이 환자가 어떤 상태인지도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PAP 다 이게 있어요. 이게 수치들이 계산하는 방법이 다 이런 식으로. 민은 이 정도 유지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PAP를 수환간지가 들어가 있으면 이 PAP를 볼 때 민 프레셔가 한 요 정도는 돼야지 볼륨이 좀 어느 정도 충분하다. 이걸 알 수 있거든요.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거나 PAP가 이 정상 범위 안에 낮게 떨어져 있는 경우는 볼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PAP도 유용한 그 혈액량 판단하는데 중요합니다. PAP도 수환간지가 들어가 있다는 건. 수환간지가 없으면 12P로 가야 되죠. 12P. 그 다음에 LAP 같은 경우는 평균이 이래요. LAP 같은 경우는 아까도 중요하다고 그랬지만 우리가 랩트 에이티륨의 프레셔를 다이렉트로 재기가 쉽지 않잖아요. 랩트 사이드에 있어가지고 그걸 뚫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뭘 보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환간지 카테타로. 그래서 이제 간접적으로 LAP를 측정하죠. 웨징을 시켜서 이 발로닝을 딱 하면 이제 거기를 잴 수 있어요. 뒤에서 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카디악 아웃풋도 정상 범위가 있어요. 그죠? 보통 카디악 아웃풋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5에서 6리터 정도 얘기를 하는데 분당 정상적으로. 그러면 이 정도 범위 안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이제 8리터까지 나오는데 실제 격렬한 운동을 하면 이거보다 훨씬 올라갑니다. 실제로 그 관류량이. 이런 것도 정상 범위는 일단 알고는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카디악 인덱스는 다 알죠. 그래서 2.5에서 4.0까지를 주는데 보통 우리가 2.5에서 2.2에서 보통 2.4를 책에 나와 있는 수치입니다. 이건 책에 나와 있는 수치인데 이게 왜
그 체해순환 과정에서 이게 왜 이게 가능하냐면, 일단은 체온이 떨어져서 수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산소 소모량이 줄고, 그거보다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마취과에서 들어와서 인덕션 과정에서 뭘 하냐면 이 머슬 릴렉선트를 줘요. 그러니까 근육이 다 이완되죠. 근육이 완전히 이완되면 근육에서의 산소 소모량이 줄기 때문에, 근육이 가장 산소 소모량이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또 그것도 한 20%가 줄어요. 그래서 심근이 안 좋았던, 심근이 좀 힘들어했던 환자도 마취를 해주면 좀 괜찮아집니다. 실제 산소 소모량이 줄기 때문에. 그렇고 스트로크 볼륨도 이 정도 됩니다. 이렇게 분당, 그 1회당. 그러니까 이런 정상 범위들이 다 있어요. 이거는 뭐 다 찾아보면 다 나오는 거잖아요. 요즘 이거에 대한 정상 범위를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그 다음에 뭐 얘가 뭐냐면 그 세레브럴 옥시메트리인데, 세레브럴 옥시메트리도 뭐 40% 뭐 이상을 정상으로 보는데, 근데 머리에서는 산소 소모량이 상당히 많죠. 지금 보면 이게 쓰고 남은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100%에서 지금 나머지 쓰고 이 정도 남아있는 거죠. 이 정도는 되게 높은 건데, 지금 체해순환 과정에서 찍은 거라서 체온이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체온이 떨어져 있으니까 조직의 산소 소모량이 줄어들죠. 그러면서 좀 올라가 있는 건데, 만약 이게 수치가 많이 뭐 내려간다 그러면 그 원인을 찾아야 된다. 뭐 체온이 올랐다던가, 뭐 혈액의 온도가 올랐다던가, 아니면 뭐 열이 있다던가, 예를 들어. 얘는 정상 범위를 유지해야 되고, 얘는 더군다나 이건 중요한 거는 일반적인 펌프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뭐 얘가 이 세레브럴 옥시메트리 수치가 떨어지는 경우도 많죠. 펌프에서의 그 산소 공급이 잘 안 된다던가, 아니면 캐로티드에 문제가 있다던가, 아니면 카테터에서 문제가 있다던가. 펌프 과정에서는 얘가 떨어질 그 영향이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간단한 예로 뭐 에올타 그 스테이트 캐놀라 넣는 경우, 이렇게 깊이 집어넣으면 여기 얘 월에다가 쏘고 있거든요. 이러면 이 머리로 안 가요. 피가 못 가요. 그래서 얘가 뚝 떨어져요. 실제 만약에 갑자기 펌프를 돌렸는데 얘가 갑자기 뚝 떨어진다. 그럼 그 원인이 뭐냐면, 제일 확실한 거는, 갑자기 뚝 떨어지는 거는 요 카테터가 여기 월에 너무 깊이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산소를 안 주고 있거나. 새 중에서도 내가 여러 번 발견했는데 가스 안 주면서 지금 가스 주고 있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A라인하고 B라인의 색깔 차이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펌프 돌리고 나서 바로. 만약 이게 검붉은색으로 둘 다 똑같다 그러면 이거는 뭐 가스가 안 들어가는 겁니다. 아예. SbO2가 뭐냐면 이제 베인의 O2죠. 이것도 정상 범위가 있죠. 75%인데 70에서 75%인데, 얘기했지만 헤모글로빈에 그 펩타이드가 4개가 있는데 산소가 하나씩 붙죠. 4개가 붙죠. 그래서 이거를 조직에 하나 띄워주고 오면 이렇게 해서 세개 75%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50%다. 뭐 더 떨어진다. 그러면 조직에서 산소 소모량이 많은 거예요. 결국에는. 그럼 조직에서의 산소 소모량이 많다는 거는 원인이 또 뭐가 있겠어요?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를 또. 뭐 산소의 FiO2의 공급이 낮거나, 아니면 체온이 높거나, 아니면 헤모글로빈이 낮거나, 뭐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죠. 이거를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낮아요. 예를 들어 그러면 나가서도 마찬가지예요. ICU 체해순환 과정도 마찬가지고, 체해순환 과정에 요거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체온 올릴 때는 그 체온 뭐 리워밍 하는 과정에서 5분 이내에는 그 FiO2를 정상으로 다 올려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혈액온, 그 전체 체온은 낮지만 그 혈액 온도는 올라가 있거든. 근데 그 혈액 온도라는 자체가, 렉툰 같은 경우는 그 반응이 좀 늦게 오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FiO2를 가만 냅두면 안 되고, 혈액 온도는 계속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FiO2를 올려줘야지 이제 이런 증상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헤모글로빈이 낮으면 얘도 마찬가지로 공급되는 산소의 양이 줄기 때문에 얘도 떨어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헤모글로빈을 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플로우레이트를 올려줘야 되죠. 많이 올려서 많이 순환이 많이 조직에다 그 혈액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그것도 설명을 했었고,
그러니까 이런 SBR도 마찬가지예요. SBR 그 베스큘러 레지스턴스인데 여기 있잖아요. 이 범위가 있어요. 이것도 구하는 공식이고 요 사이를 유지를 해야 돼요. 이게 많이 뚝 떨어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뭐 200, 300 이런 사람들 혈압이 잘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SBR이 또 떨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플로우는 또 엄청 많이 가요. 많이 올려줘도 되게 많이 가는데 혈압은 안 올라요. 이런 증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럼 이 SBR을 우리가 올려줘야 돼요.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플로우를 올려서 SBR을 올릴 수도 있지만, 아니면 제일 확실한 방법은 바소 컨스트릭션을 시키는 거죠. 혈관을 축소를 시키면 어떻게 보면 아래 사승으로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배가 이만큼 반만 줄어도 16배가 증가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일 약을 쓴다든가, 약도 뭐 많죠. 뒤에서 설명도 잠깐 할 텐데 뭐 페닐레프린도 있고, 아니면 뭐 가장 강력한 약은 뭐 바소프레신입니다. 바소프레신. 그것도 가장 그것도 많이 쓰는 게 노에피네프린이죠. 레보페드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 혈관을 수축시키는 겁니다. 그런 거를 막 그런 거 써줘. RV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라이트 벤트리클 이젝션 프랙션. LVEF도 있지만 RVEF도 당연히 있어요. 정상 범위가 좀 틀려요. 네? 이것도 좀 알고 있어야 되고. 여기 보면 여기 이젝션 프랙션 있죠. 이렇게 이젝션 프랙션 보면은 RB하고 LB하고 좀 틀려요. RB는 요 정도 범위를 가지고 있고 LB는 요 정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틀린데 정상 범위가 있죠. 그래도 이런 것도 좀 알고 있어야 되고, 30%면 좀 낮은 거예요, 환자가. 응? 정상 범위에 비해서. 여기 보면 정상 범위가 여기잖아요. 라이트 벤트리클이, 레프트 벤트리클이 훨씬 높고, 이젝션 프랙션. 이젝션 프랙션 이렇게 찾다 보니까 이게 좋은 뭐 이런 게 하나 있어서 여기다 갖다 놨는데, 이상하네 컴퓨터. 보면 여기에 이게 정상이거든요. 50에서 70 정도가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게. 그럼 뭐 되게 재밌게 그려놔서 올려놓은 거예요. 강아지 끌고 다니면서 산책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보더라인의 이젝션 프랙션 이 정도였을 때는 이제 헉헉거리고 있는 거죠. 심장 기능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감소되어 있는 경우 40% 이하일 때는 이 뭐 정말 숨쉬기도 힘든, 이게 심부전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젝션 프랙션을 뭘 나타내냐, 그 백분율이잖아요. 백분율을 나타내잖아요. 이제 요거 챔버와 이 펌프 아웃에 대한 이제 백분율을 나타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좀 알고 있으면 좀 이해가 쉽겠죠. 이젝션 프랙션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체외순환 과정에서 이게 그 수환관측 카테터가 들어가는 과정인데, 이게 이 수환관측 카테터를 하여튼 더럽게 못 넣는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맨날 수환관측 카테터 넣었는데 작동을 안 해요. 작동을.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잘 못해가지고 넣는 법을 잘 몰라서 계속 페일하고, 그래가지고 수환관측은 너나 마나 뭐 아무런 이렇게 효과가 없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저걸 봐야 됩니다. 그 이 웨이브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체외순환 과정에서 수환관측 상태가 지금 정상적으로 있는지, 이 밖에 나가서도 볼륨 보는데 중요하거든요. 수환관측은 그 ICU나 이런 데 나가서. 아까도 했지만 PAP의 민프레셔가 어느 정도 이상이 돼야지 볼륨이 볼륨이 충분하다. 이것도 PAP로도 볼 수 있어요. 이 라이트 에이트리움에 들어와서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주글라 베인에서 들어오는 거죠, 카테터가. 여기서부터 발론 해가지고 들어가는데, 여기 들어올 때는 웨이브가 거의 없죠. 왜냐면 라이트 에이트리움은 물론 에이트리움은 스트로크는 있는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거의 보면 이런 식으로 RA 들어간 거고, 갑자기 RB에 들어가면 이제 이 트라이커스피드 밸브를 지나서 여기 딱 RB에 들어오면, 여기 있네요, RB. 딱 들으면 웨이브가 갑자기 팍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거의 이 정도까지 올라오죠. 이게 아까 얘기했던 정상 범위의 그 피크를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풀마 아테리를 지나서 이제 풀마 아테리에 위치를 하게 되면 이거보다는 좀 낮은 이런 증상이 이제 판막, 요것도 보이죠. 얘도 너치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들어와서 이 인플레이트를 시키잖아요. 완전히 벌룬해 가지고 얘를 여기를 막는 거예요, 한쪽을.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 LAP를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이거를 보고 이걸 풀러놔요. 발론을 디플레이션 시켜놔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지금 되게 높죠. 이게 환자가 이 MR이 엄청 심한 환자, 이 수술하는 환자 찍어놓은 건데 CBP도 엄청 높고 환자가 되게 안 좋았어요. 그 MR이 심하고 이게 오래돼가지고 결국에는 얘가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결국엔 얘가 막히고 얘가 이 좌심실이 스트링 할 땐 여기로만 나가야 되는데 볼륨이 이렇게도 나가버리니까 이게 오래되니까 이게 컨제스천 되면서 렁도 안 좋아지고 풀마 이데마도 생기고 그 다음에 또 계속 이게 오래되니까 뭐가 생기냐면 이제 이 렁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렁도 문제가 되는데 점점 컨제스천 되면서 이 압력이 점점 이게 뒤로 자꾸 밀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보면 CBP도 엄청 높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MR 생겼는데 이게 트라이커스피드가 괜찮은데 이 정도면 되게 좀 그 환자 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볼륨도 환자고 몸에 되게 많았고 그런 환자입니다. 이 모니터가. 보면 이 얘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A라인 이게 좀 별로 좀 정상적이지 않아요. 뛰는 게.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서 이런 환자는 MR이잖아요. MR 같은 경우도 펌프 과정에서 이 AR이냐 MR이냐에 따라서 그 펌프 과정에서 좀 조심해야 될 게 있는 게 이 AR 같은 경우는요. AR이 심해서 이제 얘가 이렇게 점점 늘어나죠. 심장이 커져 있잖아요. 예를 들어 심장 크기가. 그러면 이 콩팥에 문제가 없는 환자들은 AR 펌프 돌리는 그 운영 과정에서 소변이 상당히 잘 나와요. 실제 많이 잘 나오고 왜냐면 관류량도 많고 그 계속 이렇게 빠지던 볼륨이 이제 앞쪽으로 이게 ACC를 해버리고 관류량을 하면 이쪽으로만 빠져나가니까 관류량이 많아지면서 소변도 잘 나오고. 근데 이 AR이 심한 사람들, 심장이 커져 있거나 이런 사람들을 볼륨 최순환 과정에서 뭐 헤모필터라든가 너무 많이 빼버리면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 너무 많이 물을 빼면은 이 심장 늘어나 있는 심장 안에 볼륨이 안 차요. 그래서 제가 자꾸 엠프티 비팅처럼 그 타키카디아처럼 그렇게 심장이 막 뛰어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이 짜준 이젝션이 없죠. 볼륨량이 적으니까 에올타에 이 코로나리 퍼퓨전도 잘 안 되고 그 심장이 혈압도 잘 안 올라가고 이 AR 심해에서 만약에 그 몸에 볼륨이 많이 찬 사람들은 이 AR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어차피 이게 수술이 되면 환자가 이제 펌핑을 이제 그 앞쪽으로만 하니까 물을 너무 많이 빼버리면 소변으로 잘 나오는 건 괜찮거든요. 근데 이 뭐 헤모필터를 이용해서 물을 더 많이 뺀다던가 이런 과정이면 이게 위닝할 때 되게 문제가 좀 많이 생겨요. 왜냐면 이 벤트리클에 볼륨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이 엠프티 비팅 상태가 되면 얘를 카디악 아웃풋을 늘리려고 어떻게 해요? 하트레이트에다가 스트로크 볼륨이잖아요. 이게 심장은 얘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얘는 무조건 얘를 유지를 하려고 하는 거고 얘가 변하는 거예요. 얘는 안 변해요. 얘는 카디악 아웃풋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하트레이트를 늘리던가 아니면 스트로크 볼륨을 늘리던가예요. 그죠? 근데 스트로크 볼륨이 지금 낮죠? 그 볼륨을 너무 많이 빼면 그럼 이제 하트레이트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거의 막 하트레이트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요. 그 어른인데도. 그러니까 여기 이게 볼륨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AR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빼면 안 되고 특히 또 뭐가 문제냐, 뭐 어떤 게 있냐면 이 MR 같은 경우는 이게 갔다가 막아주면 그 막는단다. 이제 그 MR을 교정을 해주면 볼륨이 이제 잘 넘어오잖아요. 이렇게. 그럼 괜찮아요. 그거는. 근데 이 스테노시스가 있었잖아요. 스테노시스가 있어서 볼륨이 잘 못 넘어오고 계속 컨제스천 되고 이런데 갑자기 스테노시스를 수술을 해버리잖아요. 그럼 볼륨이 갑자기 확 넘어와요. 그래서 그 심근 그것도 적응하는 걸 좀 봐야 돼요. 그러면서 이 에오틱 밸브보다는 덜한데 그것도 확 좀 감안을 하고 그 체순환을 좀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면은 얘기했지만 그래프의 파형, 심장의 각 위치에서의 정상 수치를 꼭 알아야 됩니다. 이게 물어보면 잘 모르더라고. 그래서 물어보면 대답 못할 사람 많을 텐데 안 물어볼게요.
이 정상 수치를 알아야 되고, 그 이제 환자 연결된 라인 이런 것들 이제 모니터링하는 이 과정도 수환관측 넣을 때도 나도 유심히 잘 봐요. 위에서 마취과 선생님 하실 때 그 모니터가 어떻게 변하는지. 마취과 되게 더 전문가니까 그래서 보고 아, 이 사람이 이런 얘기 하는구나. 뭐 알고는 있지만 더 정확하게 더 배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이런 수치들, 이 수환관측가 지금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이런 웨이브라든가 이런 거 잘 판단을 하려면 이 정상적인 값을 알아야 되는,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수치들이 있죠, 이렇게. 저번에도 얘기했죠, 이렇게 여기 수치들. 요거. 그 다음에 좌심방 이런 수치들 이렇게. 이게 스츄레이션 여기 이거 내가 맨날 그림 이거 써먹는 이유가 이거 중요해서 써먹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돼요. 다 보면 여기도 다 여기 세츄레이션 75%고 이것도 이유가 있죠. 75%인 건지. 네, 우심실의 압력, 그 다음에 폐동맥의 압력, 이 밑에는 민이고 얘도 민이고 이런 것들, 이런 거를 좀 알아야 됩니다. 알고 있어야 되고, 상황에 따라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그 어떤 수치가 낮았을 때 이 어떤 뭐가 문제인 건지를 판단하려면 어떤 조건들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생길지를 일단 알아야 되죠. 그래서 그걸 빨리 하나씩 체크해가지고 하나씩 문제가 없는 걸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모니터만 봐도, 이런 수치만 보고 봐도 아, 얘가 지금 문제가 있구나. 이게 높다는 거는 지금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를 감은 잡아야죠. 그래도 아무리 몰라도 정상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걸 보기 전에 환자를 파악하고 그래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환자를 파악하고 들어가서 얘를 봤을 때 아,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겠구나.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나는 AR이 심한데 볼륨이 양이 로딩이 심하구나. 그러면 AR일 때 물을 너무 많이 빼면 또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 전체적인 그 체액량이 줄어들면서, AR 같은 경우는 거의 그 체해순환 과정에서 소변이 잘 나온다면, 소변이 안 나오면 문제인데 소변이 잘 나온다면 그 헤모필터로 그렇게 많이 뺄 필요는 없어요. 별로 그렇게 추천하지도 않고, 왜냐면 유린도 잘 나오고 있는데 헤모필터로 또 빼버리면 너무 많은 그 볼륨량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이 벤트리클의 볼륨이 부족해서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또 볼륨을 막 줘야 되고. 그 제일 바보 같은 게 뭐냐면, 이런 거를 파악을 못하고 그냥 무조건 볼륨을 뺐다가 다시 주는 거예요. 부족하니까 막 넣어요. 또 심폐기는 끝났잖아요. 심폐기에서 만약에 볼륨을 끝내고 그러면 이제 마취코가 막 힘든 거예요. 이제 마취코에서 볼륨을 계속 넣고 혈압이 떨어지니까. 왜냐면 볼륨이 없어서 혈압이 떨어지는 거 뭐 초음파 보면 금방 나오잖아요. 초음파 보면 볼륨이 있는지 금방 나오니까. 그러면 또 볼륨 넣어야 되고. 그러니까 체해순환 과정에서 이거를 판단이 안 되면 나가서 또 ICU에서 엄청 고생해요. PA들이. 왜 볼륨 계속 줘야 되고 막 그러니까 이게 제일 바보 같은 거예요. 환자 파악 안 해가지고 볼륨 상태를 파악을 잘 안 해서 이 체해순환에서는 그렇게 해버리니까 나가서 또 더 그 환자가 어떨 때 어레스트 왔어. 실제 난 봤고 어레스트 온 거예요. 나가서 볼륨이 없어가지고. 그런 경우를 만들면 안 돼요. 이 환자 파악하는 그 질병에 따라서 환자의 체액량 파악을 잘 해야 된다고 맨날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 이제 이게 그건데, 여기 보면 이제 계속 얘기하는 거죠. 노멀 레인지는 당연히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환자가 이제 보내주는 이런 정보들을 알아야 되는 거고, 이 비교해서 이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볼륨, 가장 이제 그 환자 상태에 따라서 변하는 게 볼륨 수치에 따른 그 변화가 생기잖아요. 볼륨이 변화가 생겨요. 체액량이 변해요. 그 체액량 변화 때문에 그 내과적 치료도 그런 볼륨 로딩을 줄여주기 위해서 그 여러 가지 그런 뭐 라식스라든가 이런 걸 사용을 하는 거고, 빼내려고 로딩을 줄이려고. 볼륨에 따른 이제 수치의 변화를 좀 봐야 되는데, 이거는 뺐어요. 왜냐면 여기 약까지 들어가면 복잡해지니까 이건 뒤에서 또 설명할 텐데, 그냥 볼륨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이퍼볼레미아가 있어요. 하이퍼볼레미아가 볼륨이 많은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이 카디악 아웃풋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트레이트하고 이제 스트로크 볼륨인데, 이 하이퍼볼레미아 볼륨이 많다는 거는 어떤 거냐면, 볼륨이 많으니까 짜내야 되는 볼륨이 많죠. 스트로크 볼륨이 많은 거죠.
그러면 하트레이트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유지예요. 얘는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유지를 하려고 얘들이 움직이는 거니까. 얘가 올라갔잖아요. 하트레이트는 느려져요. 볼륨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하트레이트는 떨어져요. 이렇게 보면. 그럼 당연히 아트리얼 블러드 프레셔는 올라가겠죠. 그죠? 그 다음에 PAP도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이 ABP를 보면 지금은 좁지만 이렇게 또 설명해 줄게요. 이 Y 되게 넓어져요. 넓어지고 낮아지고. 짜져야 되는 볼륨이 많으니까. 하트레이트도 느리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A 라인이 이렇게 떴다면 얘는 좀 더 이렇게 크게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변해요. 이렇게. 응? 이거가. 그 다음에 카디악 아웃풋은 당연히 늘어나죠. 그 비질런스를 확인해 늘어나고. CBP는 볼륨이 많아지니까 얘도 더 올라가는 거고. 이거 이해되죠? 이걸 보면서 지금 이 사람이 지금 하이포볼레미아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걸 판단하는 거지. 이걸 보면서 판단을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얘가 보여주는 얘 수치만 가지고 얘만 가지고 얘 지금 볼륨이 있다 많다. 그 다음에 얘도 수치도 보지만 얘도 봐야 되고 웨이브의 형상을 좀 봐야 되고. 그래서 결국엔 카디악 아웃풋은 이 전보와 후보예요. 이건 뒤에서 설명해 줄게요. 이거 뭐가 많이 나오네. 결국엔 요렇게 얘 때문에 변하는 거예요. 얘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얘하고 변화한다는 거. 그래서 보면 이 볼륨이 하이퍼볼레미아가 되면 이런 식으로 변해요. 이렇게 넓어져요. 이렇게 얘는 좀 이렇게 늦게 뛰잖아요. 이게 넓어지고 낮아지고. 볼륨이 적으면 반대가 되겠죠. 이런 식의 파형을 보여요. 지금 보면 이제 하이퍼볼레미아 볼까요? 하이퍼볼레미아는 좀 반대인데 볼륨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는 유지를 해야 되니까 지금 얘가 스트로크 볼륨이 자체가 낮아지겠죠. 그러면 하트레이트는 얘를 유지를 해야 되니까 얘는 올라가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하트레이트는 빨라지고. 요즘 내가 약에 대한 이 민감해진다고 그러는데, 이 혈관 안에 이 볼륨이 없잖아요. 그러면 약을 조금만 써도 확 올라가고요. 조금만 써도 막 확 떨어지고 막 그래요. 약에 대한 민감도가 엄청 올라가요. 그래서 볼륨이 없는 상태에서 약을 쓰면 이게 보통 이게 늘어나 있어야 되는데 볼륨이 들어가서, 근데 얘가 이렇게 볼륨 보통 이만큼인데 이만큼 줄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줄어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럼 얘가 이만큼이 만약에 10이라는 약이 들어간 거하고 여기에 10이라는 약이 들어간 거하고 똑같겠냐고요. 민감도가 엄청 올라가요. 그 약을 쓸 때 약을 조금만 써도 확 올라가고, 또 이런 이 드러그에 대한 센시티비티가 올라가는 게 이 동맥경화 있는 사람들, 이 딱딱해져 가지고 얘가 그 볼륨 변화에 대해서 이게 늘어나기도 하고 다시 들어오기도 이래야 되는데, 이게 딱딱해져 가지고 딱 고정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도 약에 대한 민감도가 되게 올라가요. 그 아마 체외순환하면서 느껴봤을 텐데, 고혈압 심한 사람들 보면 그 혈압이 떨어져서 조금만 약 써도 확 떨어지고 확 올라가고 그러는 거 아마 느껴봤을 거예요. 고혈압이 심한 사람들이 그러는, 80kg 기준 심한 사람들,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만약에 카디악 펑션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뭐 라이트든 그 랩트든 카디악 펑션이 떨어지게 되면 펑션 자체가 떨어지니까 이 스트로크 볼륨 자체가 떨어지고 이 전체적인 심장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ABP 떨어져요. 자꾸 혈압이. 카디악 아웃풋도 떨어지겠죠. 짠에는 볼륨 자체가 볼륨은 많을 텐데 짠에는 힘이 없어, 그 수축력이 없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그 반대로 PAP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올라가요. 이렇게. 이 카디악 아웃풋이 낮은 거는 이 얘하고 둘이 이렇게 만나요. 자꾸 수치가 가까워져, 이렇게 붙으려고 그래. 자꾸 볼륨이 많은 거는 어떻게 돼요? 얘가 올라가면 얘도 같이 올라가요. 볼륨이 많으니까. 근데 볼륨이 낮은 거는 얘는 떨어지죠. 얘도 같이 떨어져요. 심장 안에 볼륨이 없으니까. 근데 얘는 올라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지금 여기다 내가 이렇게 써주고 나서 얘기를 하니까 이해가 되는데, 이걸 보면서 그거를 판단을 해야 된다고.
뭔 소리인지 알죠? 그러니까 카디악 아웃풋이 안 좋으면 자꾸 PAP하고 ABP하고 이렇게 만나요. CBP도 올라가고 PAP도 올라가고 카디악 아웃풋도 떨어지고 이게 자꾸 만나려고 그래요. 어느 한 점을 자꾸 이렇게 모이려고 그러고. 근데 펑션이 좋아요. 예를 들어 이건 올라가죠. 위에는 얘는 오히려 떨어져요. 자꾸 멀어지려고 그래요. 카디악 아웃풋이 좋으면. 이해되죠? 그러니까 카디악 아웃풋이 좋으면 얘는 이 혈압이 카디악 아웃풋이 좋으니까 올라가고 얘는 떨어진다고요. 자꾸 CBP도 잘 짜내니까 CBP가 높아질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꾸 벌어져요. 수치가. 그러면 좋은 거예요. 이게 어디서 그거를 또 많이 볼 수 있냐면 그 모디파이드 울트라 헤모필트레이션 할 때 환자 딱 좋아지는 포인트가 있는 거 그거 알아요? 환자가 처음에는 모디파이드 울트라 필트레이션이 뭔지 알죠? 이렇게 환자 완전히 체외순환을 멈춘 다음에 에올타에서 볼륨을 뽑아서 이제 헤모필터를 거쳐서 이걸 다시 어디다 넣어줘요? 아래에 넣어주죠. 이 과정에서 에올타에서 볼륨을 계속 뺄 때는 이 카디악 펑션이 떨어져 있을 때는 얘도 떨어지고 얘는 자꾸 올라가려고 막 이래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계속 그 볼륨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근데 계속 하면서 카디악 그 헤모필트레이션을 계속 한 10분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이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게 되면 어떤 증상이 있냐면 내가 볼륨을 계속 빼내는데도 계속 빼내요. 볼륨을. 그러면 심장 안에 그 볼륨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카디악 아웃풋을 늘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스트로크 볼륨이 줄잖아요. 준 거잖아요. 에올타에서 볼륨을 계속 빼내니까 그 하트레이트는 올라가는데 카디악 아웃풋은 유지를 하려고 혈압이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한동안 요 혈압 자체가 안 떨어지고. 그러니까 펑션이 안 좋았을 때는 내가 심장에서 모디파이드 하면서 볼륨을 빼내면 얘도 같이 떨어져요. 이렇게 같이 뚝 떨어져요. 왜냐면 아직 이데마가 그 심근의 기능이 아직 안 돌아왔기 때문에. 근데 뭐 1000 이상 이제 빼기 시작하면 얘가 이제 점점 그 유지를 하려고 그래요. 만약에 볼륨을 계속 빼고 있어요. 이렇게 빼고 있으면 얘가 하트레이트는 올라가는데 이 혈압이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하려고 그래요. 결국에는 볼륨이 없으니까 떨어지긴 하는데 이 유지하는 그 기간이 있어요. 이거를 자꾸 하면서 그걸 찾아야 돼요. 내가 볼륨을 뺄 때 이 혈압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하트레이트는 빨라지는지. 왜 이걸 보면 돼요. 아까 카디악 아웃풋을 얘는 유지를 하려고 그러는 거고 변화하는 인자는 얘라는 거. 그러니까 계속 내가 볼륨을 빼내니까 얘는 떨어지죠. 카디악 아웃풋을 늘려야 되니까. 그럼 얘는 올라가죠. 카디악 아웃풋이라는 거 결국에는 이 아웃풋 때문에 혈압이 유지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혈압이 유지가 돼요. 심근이 좋아지면. 근데 심근이 좋지 않으면 얘 물을 계속 빼면 얘도 떨어지고 하트레이트는 빨라지는데 얘를 유지를 잘 못해요. 심근 자체가 스트로크가 좋지 않아서, 컨택티비티가 좋지 않아서. 그런 것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볼륨이 많은지 볼륨이 적은지 카디악 펑션이 지금 좋지 안 좋은지 좋은지, 그 다음에 이거를 보면서 체외순환 과정에서 이거를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당연히 CBP도 만약에 이따가도 코로나리가 판막 수술하거나 수술하고 나서 갑자기 심장 잘 뛰고 있었는데 EKG 막 변하고 얘는 떨어지고 막 얘는 올라가고 이러거든요. 어떨 때 갑자기 코로나리 에어 들어갔을 때 그런 거 확인해봤죠. 코로나리 에어 들어가면 그런 경우가 생겨요. 자꾸. 왜냐면 혈액이 에어 때문에 공급이 안 되니까. 그럼 다시 또 펌프 돌려서 에어 제거하고 이러면서 다시 정상으로 오는데, 그런 경우는 마찬가지고 카디악 펑션이 떨어지는 거예요. 카디악 펑션이 떨어지는 이유는 많겠죠. 뭐 마이오카디움의 이데마가 심해서 그 수축 자체가 좋지 않아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술 후에 그런 공기라던가 이런 원인들 때문에 그런 것도 마찬가지. 그럼 그건 제일 먼저 그거면 EKG가 변해요. EKG가 ST가 뭐 일리베이션 된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이거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꼭 그 모니터를 보니 체외순환이든 ICU에 나가서 환자를 파악을 하든 이 모니터는 꼭 보면서 수치가 그래서 많이 보여주는 게 제일 좋아요. 뭐 이것도 PA도 있고 얘도 있고 뭐 소환관측 카테타도 있으면 좋고, 그다음에 당연히 CBP를 확인하는 거고.
그런 걸 확인을 할 수 있으면 그런 게 좋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하이퍼볼레미아 같은 경우는 아까랑 틀리죠. 약간 얘가 높고 이게 좁아요. 이 파형이.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근데 이거는 뭐 참고만 해야지 이거를 막 그렇게 막 전적으로 믿어서 하면 안 되고. 하트레이트도 뭐 빠른 이유가 볼륨이 없어서 빨라질 수도 있지만 뭐 심근 자체가 안 좋아서 빨라질 수 있는 거니까. 그거 뭐 나 전체적인 거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 만약에 또 볼륨의 변화에 따라서도 그 변화가 있겠죠. 뭐 에올틱 스테노시스냐 아니면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직의 혈관 유무에 따라서 이 볼륨의 변화가 생겨요.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얘기했지만 PDA 같은 경우 있는 경우는 PDA 있으면 어떻게 돼? 수록 볼륨이 늘어나죠. 왜 그러냐면 에올타에서 이렇게 볼륨이 나와서 어디로 가요? 이렇게 렁을 거쳐서 다시 LA로 들어오잖아요. LA에서 어디로 가요? LB로 오잖아요. 이 짠의 볼륨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로크 볼륨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자꾸 볼륨이 하이퍼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여기도 얘기했지만 지금 뭐 풀마 아테리에 문제가 생겨서 렁으로 산소를 못 가게 되면 이제 이런 이 마프카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혈관들이 에올타에서 자라서 다 어디로 가냐면 렁으로 보내는 거거든요. 산소화를 시키려고. 결국 PDA랑 비슷하게 이 LA로 볼륨이 다시 들어와서 LB에서 이 짠에는 볼륨이 많아지는 거예요. 카디아폭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하이퍼볼레미아가 되는 거예요. 이런 어떤 질병에 따라서도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 이건 그래서 이것도 그렇고 이 컬레터럴 플로우 관련돼서 마찬가지 그런 것들이 다 카디악 아웃풋을 늘리죠. 이 하이퍼볼레미아를 만들 수 있는 체외순환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고, 이제 그 수축력이라든가 혈관 이 수축하는 약물 가지고도 이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잖아요. 시간이 벌써 그렇네. 물 한 잔만 먹어. 어렵진 않죠, 다들. 그냥 알아들을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또 약을 쓰게 되면 좀 다른데, 이 프리로드와 앱토로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이 약 관련돼서는 여기 아직 몇 개 남았어요. 여기 지금 여기 보여요? 이거 보여요? 슬라이드 보이죠? 이제 화면 꺼졌어요. 꺼졌어? 안 보여요. 잠깐만. 이상하다. 하여튼 아직 이제 약을 만약에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게 왜 안 보여? 이제 보이나 보다. 보이죠? 네. 이거 이제 여기까지는 이 볼륨 같은 경우도 이제 전체적으로 아까 모니터 보면서 이거를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약을 사용하게 되면 어떤 게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변하는지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제 여기 아직 슬라이드가 몇 개 있는데, 우리 보면 뭐 확장제도 있고 뭐 수축력 강화 뭐 수축제도 있고 여러 가지 약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프리로드 앱트로도 좀 설명을 좀 해야 되고, 이것도 좀 이해를 해야 되고, SBR과 PBR 이런 거에 대해서 앱트로드는 어떻게 작용하고 프리로드는 어떻게 작용하고, 그 다음에 요거 하고 요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다른 주제를 가지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